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2024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때 큰 변화와 변혁의 시기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4년 한 해는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가 시작되지만 우리나라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 20년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24년에 그 운기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와 24년 한 해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운, 운기로 봤을 때 사주적인 운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한 해는 굉장히 24년이 갑진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한 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연초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 거의 잘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서부터 또 실제로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뉴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올 한 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나름대로 올 한 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치 또 대외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한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24년 4월 달에 지금 총선이 있잖아요. 22대 총선이 이 4월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4월 10일 날인데 이 날이 기운적으로 갑진년,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갑진년 또 무진월, 무진 그리고 이날의 기운이 또 갑진일입니다. 그래서 기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선거날의 기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다지 이렇게 궁합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분의 사주의 기운이 경자생에다 경진일인데 이 부분이 하늘의 기운 갑과 땅의 기운 진과 서로 충이 되고 또 자영살이라서 자영이라는 건 같은 기운이 극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경금의 기운이 진흙벌에 빠지는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온갖 공작이 난무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국정원에서도 이런 공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운적으로는 이 경금의 기운이 이 간목의 기운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극목의 기운으로 해서 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 누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 진진자영살이 되는 데다가 갑진년, 무진월, 갑진일 다 이렇게 해서 사주의 기운에서 좋지 않게 보는 이걸 일종의 진흙탕, 진흙벌로 볼 수 있습니다. 뻘이 뭐예요? 물이 잔뜩 머금은 진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흙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뻘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그러한 조짐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도됐던 의도가 되지 않았던 불의의 이런 피습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게 계속해서 이 대통령한테 온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욕을 먹는 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게 나중에 집약돼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또 그동안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진년, 더군다나 무진월 갑진일의 이 운세는 대통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게 중국 쪽이 됐던 북한 쪽이 됐던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작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국내 언론 보도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나갈 것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대통령이 과거처럼 마음대로 지시를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면초가에 지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갑진년 지나고 25년 을사년, 26년 병오년, 27 정민년인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운기 기운이 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 한 해 24년을 잘 극복하면 계속해서 탄탄대로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오지만 여기서 늪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뒤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몸이 병이 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그러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견뎌서 살아나면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되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특히 사주의 운기. 그러면 뭐 개인 사주 가지고 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주는 다 그렇게 됩니까?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장이면 회사 자체에 미칠 수는 있지만 이분은 국가의 원수고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에 미치는 거지 일개 개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그 자리 자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어리석은 뭐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잘 극복해야 되고 아울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파트너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전에는 장관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장관, 주무장관이 일처리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레벨을 따지고 논할 건 아니지만 당정 간의 대등한 관계로 지금 올라섰다. 한동훈 장관의 그릇의 크기가 레벨이 높아졌다,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공합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경쟁 상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통령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도 이게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를 하고 어떻게 잘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일단은 저의 기운 앞으로 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걸 연구했다 보기엔 좀 어렵지만 대통령이 사주의 기운 운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지는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가 계속 하락을 해서 침체를 했다 상승 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아래로 고꾸라지는 것이고 이걸 빠져나온다면 상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기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괜찮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 군데 지뢰밭이 있고 진흙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빠지지 않고 잘 헤어나오려고 하면 22대 총선이죠. 22대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김정은하고 관계라든지 국제 질서 이런 게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바이든이 계속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또 지금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중동 사태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의 대외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바이든이 이걸 제대로 치어나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굉장히 앞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상 두 사람이 나이도 많고 확 어느 순간 갑자기 둘 다 퇴장해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혁의 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성향이나 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잘 되고 정치적으로 좀 국민을 뒷받침해서 국민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올 한 해는 희망의 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